안녕하세요. 설명회를 제가 중계동은 오랜만에 하네요. 겨울에 이제 개강하기 한 달 전에 이미 강의가 다 마감이 됐었죠. 그래서 그동안 학기 중 설명회는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설명회 또 쭉 하고 있습니다. 애들 시험 잘 봤나요?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재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더군다나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다 시험 대비하느라 지금 뭐 정신 없죠. 어떤 어머님들이 이제 뭐 이제 날씨 더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막 특히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께서 체력적으로 이제 좀 걱정이 되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 공부 안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집에서 애들을 보시지만 저 나와 있는 애들을 보잖아요. 밖에 나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의 수험생들은 수험 생활을 진짜 워라밸로 하더라고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전 애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들은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 애가 만약에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한다.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애가 알아서 해서 대학 가겠죠. 그죠? 요즘 애들은 지금 보면, 야, 이게 수험생이 맞나. 이런 싶은 아이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지금 수험생 45만 정도 중에 35만이 허수라는 얘기가 나오죠. 대학 가기는 어느 해보다 좋죠. 애들이 다 같이 바보니까. 조금 나온 바보가 좋은 학교 갈 텐데. 진짜 좀 하는 애들은 확 올라가요, 성적이. 대학 가기엔 어느 해보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저는 뭐, 요런 사람이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있고, 뭐, 중계직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뭐, 여러 군데 수업이 다 마감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투스에서는 당연히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자,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재수생들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의 객관적인 위치를 3월, 4월 교육청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죠.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죠. 이제 호구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재학생들끼리 막 내가 더 나, 내가 더 나, 뭐 이런 건데. 이제 재수생들하고 처음으로 같이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숫자가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죠, 지금? 반수생이 빠져 있어요. 뭐 어쨌든 재수생을 포함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가. 아마 등급 하나씩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영역별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수능은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이 잡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했던 거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번 유평 응시 인원입니다. 잘 보시면은 재학생들이 사상 최초로 30만 명대로 갑니다. 와, 진짜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최초로 이제 30만 명대. 근데 이 재수생들의 숫자를 보시면 6만 명대로 계속 가다가 그 전엔 더 적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8만 8천 한 9만 명이 봤어요. 근데 여기 반수생이 빠져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 지금 서울대 다니고 연대 다니는 애들 중에 저 올해 수능 다시 볼 건데요 하는 이과 상위권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뭐 이과 최상위권 애들이 나 서울대 갈려 이런 시대가 아니죠. 어디 간다고 그래요? 다 의대 갈 겁니다. 뭐 다 이런 시대라서 여기에 이제 반수생 한 3만 명, 4만 명 정도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수험생 중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사상 최고를 찍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긴장되시죠? 제가 애들한테도 이걸 보여줬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 왜 애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뭐 난이도 이번에 뭐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이거는 평가원에서 사실 4월 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이투스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아이들 학부모님들께는 영상 쏴드렸었어요. 4월 달에 이제 평가원 오피셜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시험을 어떻게 내겠다고 발표했었죠? 아, 좀 쉽게 가겠다. 그때 평가원에서 출제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압권이에요. 올해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학습 결손이 심하기 때문에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배운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내면 안 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쉽게 낼게.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대로 갔습니다. 지금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국어영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작 1등급 것이 96점, 언어 매체 1컷이 한 92점 정도 될 정도로 최근 유평 중에서 가장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올해 수능 쉽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인 게 특히 화작 선택자들 이런 친구들은 국어 시험 딱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 이 정도 난이도면 저는 국어는 됐습니다. 막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지면 하나라도 더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덜 할까? 이게 있는 건데 이번 난이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과연 올해 수능은 어떻게 갈 것이냐. 최근의 경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3년간 6월 평가원하고 수능의 등급 컷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비교적 좀 무난하게, 이게 무난한 컷이거든요. 그런데 수능이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6평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좀 쉽게 갔죠. 이번에는 6평이 쉽게 출제됐죠. 이건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세요,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특히나 화작 같은 경우에 96.1컷이 나와버리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원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어렵게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조금 어렵게 내야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면 역대 최악의 수능이었던 1컷이 84점이 떴던, 그 들어보셨죠, 불수능. 1등급 컷이 국어가 84점이 떴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 애들이 치렀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직전이죠. 그때 국어 영역 1등급 컷이 98점이었어요. 1컷 98.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조금만 어렵게 가보자 하고 조금만이라고 했는데 1컷이 84가 나와버렸죠. 일단 9월 평가원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경향을 봤을 때 이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근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해야 쉽게 나오면 쉽게 풀죠. 시험이 좀 이번에 쉬웠다고 해서 쉽게 가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지면 박살납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애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이번에 전 과목 다 골고루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해주려고 괜찮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너 잘할 수 있다. 그래도 걔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괜찮은데요? 내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재수하는 게 무슨 애들한테는 대치동 가보면은 희문고 이런 학교들 보면 재수 비율 막 80% 이럽니다. 그냥 고등학교 4학년이 당연한 이런 세대 애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부모님들한테도 참 부담되는 일인데 아이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해이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EBS 연계 이게 이제 국어 영역만큼은 올해 이제 되게 중요해졌죠. 또 50% 평가원에서 발표하기론 51.1% 연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확실하게 4월 달에 출제 기조 평가원에서 오피셜로 딱 발표한 거랑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EBS 연계율 자체를 높이진 않는다. 그냥 50% 그대로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평가원에서? 몸에 느끼게 해주겠다.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어 영역에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영역별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독서 영역이 비문학이죠. 작년까지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오답률 탑10 중에 70에서 80%가 항상 비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비문학을 못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번에 오답률 탑10을 보면 문학과 독서가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애들이 비문학을 너무 못한다. 국어 비문학 어렵다 계속 말이 나오다가 급기야는 최근에 뭐가 생겼냐면 초등부부터 문해력 학원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아는 선생님이 하시는데
저학년부터 문해력 학원, 그게 이제 수능 독서와 비슷한 지문들을 놓고 애들 막 가르치는 건데 그 사교육이 막 붐이 일기 시작했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평가원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균형 있게 가야겠다. 수능에는 비문학 17문제, 문학 17문제 같은 비중이기 때문에 근데 맨날 애들이 비문학에서 몰아서 다 틀리니까 이건 안 된다. 작정하고 쉽게 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원래 비문학은 EBS 체감 연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문학은 작품을 그냥 내버려요, 수능에. EBS 수록된 작품을 이거 EBS에 있었다 하면서 그냥 실어버립니다. EBS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내신 보는 것처럼 나 이 작품 알아. 이게 되는데 비문학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본인이 직접 쓰시는 글입니다. 그래서 EBS를 쭉 넘겨보시고 요거 주제 괜찮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글을 다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비문학을 공부를 EBS를 했어도 이게 연계야? 그냥 이런 느낌인 건데 이번에는 이거 연계인 것 같은데까지의 느낌. 이거 연계구나.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계 같은데 이 느낌까지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체감 연계를 조금 높였어요. 그렇다고 EBS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문학을 연계할 때는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할 수 있나요? 원작을 변형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 막 할미꽃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나오는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키워드 몇 개만 겹치는 수준에서 그래도 내용도 어디서 봤나? 이 느낌이 들 정도. 그렇게 연계를 한 거죠. 제가 이거를 4월 달에 영상을 찍어서 제 제자 학부모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체감 연결이 높아진다는 건 국어 영역에서 독서 영역의 연계 체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휴강 들어갈 때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정시 중심의 친구들은 EBS 독서 문제집 다 풀고 와라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애들이 이제 EBS도 독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 문학 중심으로만 했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애들한테 설명할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죠. 그거 되게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문학 난이도를 높이고 비문학 난이도를 좀 낮춰서 균형을 맞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기존에 비해서는 살짝 어려워졌고 역시 EBS 체감 연결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요즘에 EBS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간접 연계 방식 이러지만 국어 영역은 아직도 직접 연계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EBS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화법과 정문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화작 1컷 96, 언매 1컷 92. 이번에 평가원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게 그겁니다. 쉽게 내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냈고 EBS 체감 연계를 높이겠다고 해서 높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발표한 게 뭐가 있었냐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겠다. 화작을 선택하건 언매를 선택하건 비슷하게 나오게 하겠다. 그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수능처럼 4점 이상의 차이가 났죠, 결국은. 그러니까 화작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녀가 화법과 작문 선택이 나오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이과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면 거의 언매를 많이 하실 텐데 문과 애들은 아직 화작 많이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화작인가요? 집에 가면 애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책상에. 넘겨보세요. 만약에 화법과 작문이 35번부터 45번이에요. 하나라도 이렇게 틀려 있다. 그럼 내일부터 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고1이 풀어도 다 맞겠다 싶을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융합지문들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어렵다고 했겠지만 굉장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잘 낸 시험.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 애들이 기존에는 문법, 언매는 문법이야, 문법.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애들은 이번에 매체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매체 언어 쪽을 살짝 난이도 있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체 지문도 다양화가 됐어요. 기존에는 뭐 라디오 대본 뭐 이런 거 막 나오다가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나오다가 이번에는 SNS 대화방 즉 카톡방 막 이런 매체도 나오고
보이는 라디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좀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매체의 문제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내신에서는 매체 쪽을 거의 피해가죠. 왜냐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체 쪽을 거의 안 배우거든요. 근데 매체 지문이 점점점 다양화되고 이쪽에서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애들이. 근데 애들은 실제로 언매 선택자들은 매체 쪽은 공부 안 해요. 문법만 막 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지를 보시면 문법은 5문제, 매체가 6문제. 매체가 1문제가 더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가르친 게 뭐 어떻게 나왔는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설명해 다니시면은 이런 거에 현혹 많이 되시잖아요.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적중했어? 막 이런 거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왼쪽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지고 오른쪽이 제 교재입니다. 한권 8곡이라는 연시조가 출제가 됐는데 제 교재를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제 교재인데 별표 5개 막 이렇게 써있죠. 제 교재에는 EBS 분석 교재죠. 별표 0개부터 5개까지 중요도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EBS 수록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 지문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제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의 중요도 표시를 다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별표 5개짜리인데 이게 딱 출제가 됐죠. 이번에 연계 지문은 3개였습니다. 문학에서. 그 다음 같은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이게 3점짜리 보기박스 문제입니다. 이 형광펜 쳐 있는 부분들이 제 교재에 있는 말들이 그대로 선택지에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이 교재 설명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동기라는 고전 소설 약간 어려운 작품인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별표 5개 이렇게 쳐 있죠. 이번에 제가 별표 4개, 5개 쳐놓은 작품을 제외한 지문은 단 한 작품도 연계되지 않았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별표 1개, 2개, 3개, 별표 없는 지문들은 뭐 반복적으로 보진 않아도 된다. 근데 6평 전, 9평 전, 수능 직전에는 별표 4개, 5개짜리는 좀 보고 가라. 라고 했는데 그 지문들이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문제도 보시면은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3점짜리 보기 박스에 그대로 이제 내용 비교해 보세요.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의 의외의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맹세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애들은 태어나서 EBS에서 처음 본 작품일 텐데 제 분석 교재에는 여기도 보면 별표 4개 이렇게 쳐있죠. 그러니까 제 교재에 별표 4개, 5개짜리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100% 연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 같은 경우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나왔구나. 이 느낌으로 이제 시험 볼 수 있었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유사한 구문 반복이 똑같아요, 선택지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제가 좀 자랑을 드려야 되는데 독서형의 비문학이 연계가 됐다고 해도 수능 출제 교수가 새로 쓰는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이 이번 6평, 오른쪽이 제 교재예요. 제 모의고사. 이감이나 뭐 이런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제 고유 브랜드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신영균 모의고사 시즌 1 1회차인데 왼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왔죠. 촉매. 촉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활성성분, 지지체, 증진체. 뭐 그런 거 설명을 하죠. 오른쪽에 있는 제 교재를 보시면은 촉매. 이번은 활성물질, 그 다음에 증진제, 지지체. 똑같은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주에 애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좀 우와 이거 지금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풀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6문제짜리 가나형도 보면은 뭐 이런 내용. 지각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두 나의 몸이 주체이다. 오른쪽이 제 모의고사예요. 몸은 뭐 지각의 주체이고 뭐 하죠. 이런 식의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독서론 이런 것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 애들이 좀 어렵다고 했었던 언매 친구들 이제 관형격 조사 관련된 고전 문법 문제 여기 보면은 관형격 조사 의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오른쪽이 제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예요. 보시면 관형격 조사 의 뭐 똑같은 문제죠. 뭐 유정명사 무정명사 왼쪽에도 시험지에 보면 똑같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돼도 제 애들한테 야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언제요?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먼저 와서, 야, 선생님, 야, 지난주에 숙제 있었던 게 이번 주에 나와요.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애들마다 다 반응은 각각입니다. 그다음 매체도 보면은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이게 제 선택 과목 모의고사에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관련된 지문들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시험이었고, 저한테 배우는 애들 입장에서도 어디서 봤지 이거를?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푼 그런 시험이 됐었습니다.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고요. 화작도 보면 이 신유형인데 신유형 형태가 이미 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애들이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남은 시간 동안에 여름방학 시즌 특히 애들이 공부해야 될 게 결국 제 커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수업 시간, 본수업이 있고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1타 강사 뭐 이런 거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신영균 수업을 들으면 우리 애가 4등급이었는데 1등급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본수업이 있고 보충 수업이 동영상으로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수업, 보충 수업, 과제물 이렇게 세 가지가 병행이 되는 건데, 본수업 시간에는 일단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EBS 적중 특강이 이어집니다. 수능 완성 수업이 이어질 거예요. EBS 적중 특강 쭉 갑니다. 이번에 모의평가 아까 보여드렸죠? 별표 5개짜리, 4개짜리에서 100% 적중이 됐죠. EBS 본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 강사기 때문에 본교재 사용하면 저 감옥 갑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엔시라는 그 저작권 협회가 있어요. 그 작가분들한테 저는 저작권료를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분석 교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EBS를 비롯한 어떤 사이트에도 없는 독특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 인강에서는 한 30만 명가량이 그동안 들어왔고, 작년에 강남 하이퍼 의대관, 그 다음 목동 하이퍼, 딱 3군데 현장에서만 특강으로 650명이 들었던 강의예요. 이겁니다. 여름 시즌에 하는 요 강의가 뭐냐면 시간 단축 비법 특강. 국어 영역에서 애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하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고 그냥 영상이 익숙한 세대다 보니 읽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이들이. 그런데 걔네한테 80분 안에 이 16페이지 안에 있는 17,000자의 글자를 다 읽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애들 입장에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 국어는 애들하고 안 맞아요, 이게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에 다 푸는 아이들의 비율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다 푼 학생들의 비율이 40%가 안 돼요. 60% 이상의 학생들은 뭐냐면, 시간 부족해서 마지막 한 지문 찍었어. 또는 마지막 부분은 시간에 쫓기면서 대강 읽고 풀었어. 이런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사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애들이 시간 안에 못 풀어서 한 2지문 찍었다. 얘가 시간 안에만 다 풀게 되면 그 중에 절반만 맞아도 등급이 1개에서 2개 정도가 올라가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애들 시간 단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선생님들 고민이었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시간만 있어서 다 풀었으면 더 잘 봤을 텐데,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간이 부족해? 그럼 빨리 읽어. 막 이래요. 걔는 빨리 읽기 싫었을까요? 나는 천천히 읽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는 문제 푸는 과정에서의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 그게 애한테는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을 애들 해줄 수 있을까를 제가 책으로 썼어요. 이 책이 30만 권 팔렸어요. 이 책으로 이번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자녀들 중에서 이게 이제 7월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녀들 중에서 엄마, 나는 1교시에 시간이 부족해. 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 요 강의 듣게 하시면 됩니다. 요 강의 듣고 나면은 보통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하는데, 야매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 시간 단축 특강 이러면 어머님들이 야매구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왜 전국에서 30만 명이 들었겠어요, 이 강의를.
영역별로 다 세분화해서 C는 이렇게 하면 좀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걸 영역별로 다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강의예요. 영역별로 선택 과목까지 다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 강의가 작년에 재수반 애들이 좀 속되게 표현하면 환장했던 강의예요. 이게 650명 들었던 강의입니다. 단일 강좌 하나로만. 그리고 이제 본 수업 세 번째는 이제 최고난도 수업이 여름 시즌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학 이런 강의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문학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고난도는 원래 독서만 하거든요. 거의 모든 학원들이. 비문학이 어렵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그때 영상 보내드릴 때 문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출제가 됐죠? 최고난도 문학도 이미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강의들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수업으로 진행되는 게 요즘 애들이 이제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니 고전 시가나 이런 거 원문 나오면 영어보다 더 못 읽어요. 이게 한문이 거의 절반 섞여 있으니까 저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저 수학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수업하고 그거 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교재랑.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하는 경우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 한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고전문학은 거의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저희 고전문학 원문 읽는 강의가 보충 동영상 강의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이쁘게. 이 강의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수업 두 번째 강의로 선택 과목 겨울방학 시즌에 한 번 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겨울 시즌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시즌에 언매 특강, 언매 급한 사람들 와라 이러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학부모님들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보충 강의로 다 촬영해놨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커리가 1년 동안 3번이 진행이 돼요. 겨울에 한 번, 6평 앞두고 한 번, 그 다음에 수능 앞두고 한 번. 이 최고난도 선택 과목 강의가 보충 강의로 무료로 제공이 되죠. 이 보충 수업들은 다 무료 수업입니다. 이게 제공이 될 겁니다. 교재는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간 과제물이 저는 뭐 프린트로 대강 복사해서 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1년 교재와 1년 과제물이 이미 출판사에서 찍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간 과제물.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적중 내용. 이감 모의고사 또는 뭐 한수 모의고사 이렇게 안 써 있죠. 신영균 모의고사 시즌 1 이렇게 돼 있죠. 제 모의고사가 풀 모의고사. 이게 이제 계속 애들한테 과제로 제공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풀고 다 시험지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이번 회차를 풀어본 결과 반성문이죠. 난 이게 문제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쫙 첨삭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리는데 요즘 국어 강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게을러요. 왜냐? 그냥 이감 모의고사 갔다가 간쓸게 사다가 중개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감 모의고사 간쓸게 나눠주고 책값 받아갖고 이감에 결제해주고 끝. 자기 자료를 만들지 않아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동안에 40회차 이상의 모의고사를 제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어요. 저 개인 직원이 이제 제 연구소가 따로 있고 이제 조교들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모의고사 만듭니다. 그 경향 다 반영해서 이것들이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과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모의고사 그냥 나눠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월 성적표, 그 다음에 성적표 보면 우리 애가 이게 약하네 이게 보이겠죠. 그와 관련해서 개인별 이것도 프린트가 아닙니다. 문제집으로 나가요. 개인별 문제집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 수업 듣는 제자들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제 성적표 나갔을 때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제 대치, 목동, 중계, 뭐 평촌도 있고 재수생들도 있고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에 몇 등급 이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애가 7등급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 볼 때는 애가 3등급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점점 떨어지네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니까 거기서의 위치가 7등급. 어머님 아들은 7등급이 맞습니다.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7이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아이들 중에서 7등급. 전국 모의고사 성적으로 환산을 하면 등급 한 3개는 올라갈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어머님도 놀라지 마세요. 성적표 받고. 그 다음에 어휘력, 이게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요즘 애들이 국어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읽기가 싫으니까. 왜 읽기가 싫으냐? 어휘력에 받쳐주지 않으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야, 우리 딸 무식하구나. 이런 말을 몰라?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느껴보셨죠? 저도 수업하면서 돌아버리겠어요. 분명히 나는 한국인을 국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수업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고전 문학은 그렇다 치고 한자가 많으니까 애들이 비문학을 그동안 잘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어휘력.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비문학이 쉬웠던 이유도 어휘를 좀,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을 좀 쉬운 말들로 바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한글로 써 있어요, 그냥. 그럼 애들이 그걸 읽고 이게 비문학 지문인데 변제? 막 이래요. 선생님, 변제가 뭡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이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채권자, 채무자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형제인가? 이런 애도 있고 이게 사람 같기는 한데 누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뭔지를 몰라요, 애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요즘 애들이 진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뭐라고요, 선생님? 피력? 이럽니다, 애들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문 이해가 안 된다. 책 제목이 지문 이해가 안 되면 어휘력부터 키워. 이렇게 하고 교재를 한 400페이지가량 분량이 됩니다. 이거 만들어서 1년 동안 제 제자들은 5회독하고 시험장에 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아이들은 뭐 시험 잘 봤습니다, 이번에. 뭐 1등급 맞은 애들이 한 30%, 4%까지인데 30%는 뭐 잘 본 거죠. 물론 대시목동 애들이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1등급 오른 애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제 수업 잘 된 애들인데 다 보면 4등급이었다가 그리고 국어만 문제였던 애들. 근데 얘네들 다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 조카가 수능을 봤습니다. 자, 제 조카 이제 사촌 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되게 친한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딸의 아들인 거죠. 얘가 이제 학교를 보시면 이게 재학생대 성적이에요. 남성고등학교면은 전라북도 이산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나름 이제 지방에서는 공부 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국어가 3, 100분 1 보면 낮은 3이니까 이제 거의 4등급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등급으로 이렇게 쭉 깔았어요. 근데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 정도면 이제 전북대 이런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도 국민대, 잘하면 경희대까지도 이과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촌 누나가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영균아, 우리 아들 이름이 태웅인데 성적표에 태웅이라고 써있거든요. 의사 만들고 싶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아무나 의대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왜 전화를 하셨냐면 우리 애를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근데 저희 사촌 누나가 지방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하신단 말이죠. 재수 비용 엄청 든다.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했다. 내가 그래도 좀 유명한 강사고 하니 너 아는 원장님 많을 거 아니냐.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 우리 태웅이를 좀 넣어달라. 그 주변에서 이제 거기 이제 학사라고 해서 애들 거기 살면서 이제 학원 다니죠. 그렇게 시키고 싶어. 제가 정확히 말했어요. 의대 못 가, 누나.
그리고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의대 반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재수하고는 의대 반도 이게 입결 커트가 있어요. 커트가.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 하이퍼 얘기 쳐보시면은 강남 하이퍼 지금 원장님이 의대관 원장님이 곽영우 원장님이라고 저하고 친해요. 전화를 드렸어요. 곽영우 원장님한테. 시영규입니다. 아, 네 선생님. 제 조카가 이래 한데 받아주십시오. 선생님 아시잖아요. 의대반에 들어올 성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100분이 보면 이거 안 됩니다. 아시면서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 해드릴까요? 딜을 쳤어요. 그랬더니 곽 원장님이 시간 단축 강의 타임어택 여름에 특강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조카를 위해서 여름에 3주 동안 그 특강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조카를 받아줬어요. 의대관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 그것도 1년 동안 학원 원비 비싸잖아요. 최종반 50% 감면 그리고 모든 교재 전 과목 모든 교재비가 많이 들거든요. 재수할 때 싹 다 무료. 이 조건 대신 제가 여름에 특강을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특강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다 도망가 다니다가 제가 필요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넣었죠. 이제. 그리고 얘가 작년에 이 성적을 받아왔어요. 1, 1, 1, 1, 1, 1. 올 1이에요. 이게 제 조카입니다. 멀리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국어가 거의 4등급이었는데 100분이 98 찍으면서 1등급. 수학 100분이 99, 1. 나머지 싹 다 99, 99, 99, 1. 다 1등급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대를 갈 것이냐, 의대를 갈 것이냐. 그 의대도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것이냐, 얘가 이제 전라도에서만 자란 애라 전북대 의대를 갈 것이냐. 제가 깔끔하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서울 연고대 의대는 글렀다 지금. 그러니까 전과목 5개 틀렸는데 그래도 못 가요. 전북대 의대로 가라. 경희대 의대 가나, 뭐 저기 순천향대 의대 가나, 인하대 의대 가나, 전북대 의대가 똑같아. 어차피 의사 되는 거예요. 원서를 썼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삼촌 덕분에 전북대 의대 수석 합격을 했어요. 6년 장학금. 그리고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 근데 얘는 사람이 된 게 저는 노력해서 사람 살리는 의사 되겠습니다. 삼촌 이렇게 아이고 우리 조카 훌륭하다. 이거 왜 보낸 거지? 저는 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름에 제가 타임어택 특강을 갔을 때 얘 1년 내내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카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의대관에 있다가 일요일 아침 이제 대치 2강에 제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만 이제 들으러 왔었죠. 물론 당연히 제 수업이니까 무료로 들었는데 항상 맨 앞에 일찍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름쯤에 수업 끝나고 가서 이제 밥을 사주는데 얘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막 상처가 있더라고요. 너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졸릴 때 샤프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어떻게 해서 지금 자기를 교육시키고 있냐. 강남 주변에 학사도 한 달에 막 80만 원씩 해요. 물론 모든 걸 감면 받았어도 비싸죠. 그러니까 핏자국이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거 되겠구나 잘하면. 강남 하이퍼 의대관 완전 꼴찌로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 그 의대관 몇백 명 중에 전체에서 5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 자녀들 어떠냐 수업 시간에 특히 학교에서는 졸린데 자야지 그러고 자요. 학원에서도 그래요. 학원에서 그냥 졸린 데까지도 아니고 그냥 약간 잡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그리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부럽죠? 신영준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공부하게끔 제가 만들어요. 애들이 안 할 수가 없게.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면 애들은 사실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아요. 그냥 불안한 척하는 거지. 왜냐면 나를 뒷바라지는 엄마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럴 수는 없으니까 불안한 척하는데 사실 애들은 여차하면 1년 더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조급해하시고 안달나시고 불안해하시고 이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애들 믿으시고 그냥 딱
이제 뒷바라지에서 할 목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공부는 애가 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제 수업 보내시면 됩니다. 제 수업은 어차피 다 이렇게 마감이 나왔는데, 뭐 대치든 목동이든 뭐든 이렇게 싹 마감이 되어, 코로나로 가장 피해본 강사가 저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뭐 이렇게 왔는데, 여름 시즌에 처음부터 이제 제 강의는 사실 수능 끝나자마자 제 강의 이미 마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 기간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러 가면서 자리가 일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설명이 끝나면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감되면 제 수업은 못 들어옵니다. 애들이 이제 로스가 그 이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단축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